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6월 10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고요. 예, 도은 누님 나오세요. 예, 나왔습니다. 오늘도 직캠인가요? 아니요. 우리 직캠이긴 하죠. 저기 직접 카메라가 저를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직캠은 맞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장마가 좀 스물스물 온다라고 하더니 꽤 습해요. 확실히 뭔가 습한 것 같아요. 습한 그 날씨 기운이 싹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밤에 아마 좀 더위 타시는 분들은 이미 에어컨 틀으셨고, 저는 뭐 차에서 낮에는 에어컨 없으면 숨을 못 쉬는 그런 지경이죠. 어제 제가 봤었던 숫자 중에 가장 높았던 기온이 33도였거든요. 이제는 완연한 여름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여름도 오고 국장은 정말 이글이글 타고 있고, 근데 미장이 약간은 지금 소강 상태죠. 어제 밤사이 있었던 이슈 중에서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지금 런던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선제적으로 뭘 한다라기보다는 중국 너네 히토류 빨리 수출 재개해. 그럼 우리가 좀 무역 관련한 관세 완화해 줄게. 그러니까 먼저 내놔 중국한테라고 하는데 과연 중국이 여기에서 양보를 진짜 할지. 근데 양보 또 맨날 한다 그러잖아요. 또 매번 우리 그러면 농산물 많이 수입해 줄게. 히토류 수출할게 해놓고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하니까 과연 또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속이 탈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도 그렇고요. 어제 뭐 테슬라의 주가 반등을 하긴 했지만 IB에서의 테슬라에 대한 그 시각이 정말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 우려고, 애플 걱정은 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그 WWDC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었다. 볼 거 없네. 이거 뭐야? 결국 AI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는 좀 실망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첫날이니까 또 둘째 날에는 뭐를 공개할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예,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냐고요? 정확하게 화면으로도 그게 보여요. 제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를 해서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나이도 앞자리가 바뀌는데 나이는 위로 올라가는데 몸무게는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더 좋은 모습, 물론 컨텐츠가 제일 중요하지만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가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글로벌 인터뷰는 미즈온의 변정규 전문의 모시고 또 금리는 어떤지, 환율은 어떤지,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방송 전에 저희가 육아 얘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육아의 달인이 되고 있는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옷이 되게 특이해요. 육아의 달인. 네. 이거 샀어요. 그거 약간 아이한테 보여주면은 그 아이 뭐 점박이로 된 거 뭐라 그러죠? 눈. 예, 흑백으로 있는 거. 그런 거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초점 맞추는 네. 거. 그거 좋은 것 같은데. 그래요? 아이 볼 때 딱 날 봐라. 네. 아빠를 봐라. 전혀 생각 못했는데. 네, 약간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런 용도로 또 하나씩 구입하셨군요. 초점놀이를 이제 할 때가 됐죠. 벌써 조금씩. 해요? 지금 아니고 조금 있다가. 몇 달부터? 지금은 아직 눈이 지금 2주밖에 안 돼서. 아라는 봐요? 아예 뿌옇게 보이고 앞이 잘 안 인식이 보여. 안 되는구나. 아빠인지 엄마인지 잘 모르는구나. 목소리도 막 웅웅웅웅거리게 이렇게 그래요? 들린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첫째 낳고서 이제 둘째 되니까 많은 것들을 이제 울어도 뭐 잘 안 가고. 그러니까 왜요? 제가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첫째 때는 뭐 조금만 울어도 이제 키워주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어떻게 무슨 문제야? 운다. 이건데 이제 둘째 때는 배가 고픈가 보네. 이제 약간 여유가 생기고 기다려 밥하고 있으니까 이런 그런 느낌. 예. 행복하지만 되게 힘든 그런 구간을 거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저출산하고 결혼도 많이 안 하시잖아요. 최근에. 안 한 그래도 최근에 많이 해요. 바닥을 찍고 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결혼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근데 혹시나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예. TK님이 제발 애 얘기 좀 하지 마요. 아니 지금 생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미국 주식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이야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또 여쭤봤습니다. 아이 키우고 계신 분도 혹시 지금 이제 밤낮이 바뀌어서 새벽에 지금 6시인데 일어나서 나는 아이를 돌보면서 월모부를 시청하고 계시다 혹은 듣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세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파이팅! 파이팅! 전 너무 부러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이야기를 한번 얘기하기 전에 인생 사는 얘기 한번 들어봤고요. 어제 미국 시장은 뭐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네, 어제 뭐 미국 시장의 주인공이라고 우리가 좀 보게 네. 되면 일단 테슬라가 여전히 주인공일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4.5% 상승했고요. 자, 그 외에 반도체 섹터들 뭐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AMD도 4% 넘게 상승했고, 퀄컴도 4% 넘게 상승했는데 일단 지수 좀 빠르게 보고 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는 그냥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에 훅 빠지게 되면서 그냥 0% 예, 제자리로 돌아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은 0.3% 상승했고요. S&P 500은 0.09% 상승했고, 러셀 2000 지수가 0.69% 상승했고요. 마지막에 일부 좀 되돌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관계, 여러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화두에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의 분위기는 미중 무역 협상이 좀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뷰가 좀 많고요.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많이 매수를 했는데, 지난주 한 주 동안에도 44억 달러 가까운 그런 매수세가 테슬라에만 집중됐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붙는 최근에 그 흐름, 그리고 오늘 또 트럼프와 머스크가 일부 관계가 좀 개선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오늘 테슬라가 4% 넘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오늘 조금은 완화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부분도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아마 그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오늘 반도체 쪽에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반도체 섹터들, 기업들 보게 되면 주가 측면에서 많은 조정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좀 다가오는 여러 가지 AI 관련된 이벤트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 반도체 섹터가 그 중심에 또 있다 보니까 일부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 섹터들의 어떤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도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온세미컨덕터라는 기업도 제가 며칠 전에 아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반도체 기업으로서 이제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전장 이제 반도체 칩이죠.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온세미컨덕터에 대한 기대감도 최근에 조금씩 다시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 자체가 좀 거래량이 좀 늘면서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이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외에 뭐 기업들 보게 되면 뭐 AMD도 4% 넘게 상승했고, 퀄컴도 올랐고요. 또 마이크론 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좀 물론 여기 딱 보시게 되면 반도체 섹터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브로드컴은 뭐 월가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전부 다 얘기했어요. 예, 목표가 상향 조정했고 앞으로 AI에 있어가지고 중심에 있는 기업이다. 자, 그러한 평가들을 많이 내놨는데, 자, 오늘 추가적인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1%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애플 WWDC 2025 이제 막 개막이 됐죠. 이제 막 개막이 됐는데요. 약간은 좀 실망이 지금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애플 주가가 또 마이너스 1%, 1.2% 하락을 했는데, 여전히 AI에 대한 부재 또는 조금 더 큰 혁신을 바라고 있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애플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관세에 따라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혁신이라도 좀 화끈하게 좀 나왔으면 하는데, AI 부재가 여전히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도 지금 굳이 우리가 뭐 기술적 지표로서 50일선, 뭐 200일선 이러한 것들 이동평균선을 보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전히 50일선을 시원하게 뚫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약간 저항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고점에서 쭉 내려오는 요 선, 제가 그린 게 아닙니다. 요거 핀비즈가 알아서 좀 그려줬는데, 요 선이 있고, 자, 저점에서 올라간 요 선, 요걸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삼각 수렴한다고 제가 삼각 수렴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한 곳으로 좀 모아졌죠. 예, 모아지면은 위든 아래든 어떤 방향을 좀 선정한다라는 그러한 어떤 기술적인 어떤 해석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애플에 대한 주가 향방도 투자자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이 하겠습니다. 뭔가 둘째 날에 뭐가 나와야 할 텐데 그렇죠? 나와야죠. 시장이 기대하는 그 AI. 맞아요. 애플이 온 디바이스의 정말 최고봉이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한참 랠리를 보였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예. 그래도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자체 뭔가 AI가 없다라는 아직은. 게 이렇게 예. 큰 시장에 있어서의 주가 발목을 잡게 될지는 몰랐네요. 예. 자, 그리고 좀 재미난 것들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깊게 미국 주식을 보시는 분들이나 매번 팔로우를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좀 모르시는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어떤 갈등 때문에 스페이스X를 대체할 기업을 찾는다라는 게 이제 백악관 내부에서 좀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에게 너무나도 의존되어 있고 국방의 안보 문제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일개 기업 또는 일개 개인에게 의존되는 게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약간의 회의감 섞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빨리 스페이스X를 대체할 만한 그러한 기업을 찾고 또는 대체 로켓을 빨리 찾아라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어제는 그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 초반에 좋았어요. 장 초반에 좋았는데 한번 그냥 주가만 몇 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좀 관심이 있었던 게 바로 로켓랩이라는 이 기업입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좀 확대를 좀 할까요? 자, 지금 엄청난 좀 윗꼬리를 달고 예, 지금 고점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윗꼬리를 달고 막판에 그냥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좀 보이고 있고요. 로켓랩이라는 이 기업. 자, 그 외에 같은 이제 우주 항공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AST, 뭐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는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최근에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가다가 오늘도 일부 조금 윗골을 딸고 좀 내려오는 네. 오늘 물론 뭐 11% 지금 상승했지만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그 외에 뭐 레드와이어 우리가 또 이제 뭐 드론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그런 기업이긴 합니다. 자, 레드와이어 커퍼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좀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윗꼬리를 달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타링크와 스페이스X 이런 부분을 백악관에서 우리가 뭐 내보낼 의향은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급작스럽게 나오게 되면서 일부 이러한 기업들 특히나 중소형 우주항공에 관련된 기업들이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 대 아니면 그 나머지 중소형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이 약간은 좀 상반되는 지금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미국 시장 분위기다. 이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이야기들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드론 관련된 주들. 그러니까 드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지난주였나요? 러시아 공격. 예, 러시아 공격,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관련해서 앞으로는 드론이 큰 어떤 무기 산업의 큰 뭐 중심에 있을 그렇죠. 것이다. 뭐 일론 머스크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딱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빨리 마련돼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제 팔란티어인가요? 팔란티어는 어디다 붙여도 다 그러니까 돼요. 예. 방어 체계 팔란티어, 맞아요. 소프트웨어 팔란티어. 예. 그래서 팔란티어를 보면 뭐 AI 소프트웨어다라고 볼 수 네. 있겠지만 요즘에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팔란티어의 주가 향방에 따라서 좀 그 산업 전체를 또 긍정적으로 보고 또는 일부 좀 우려스럽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팔란티어는 주가가 그래도 오늘 조금 빠지긴 했지만 네, 좀 괜찮습니다. 자, 지금 요 기업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네. 할게요. 이게 온다스 홀딩스라고 이게 온다스인데 예, 주가 이게 상승은 온다. 어찌 보면 약간 잡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기업을 보셔라.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그거 왜 보여줘요? 왜 보여드렸냐고요? 이게 지금 그 가장 뭐랄까요? 좀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드론 관련해서 가장 극단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작년 대표적으로. 12월에도 엄청 급등했었네요. 엄청 급등했어요. 그러다가 근데 다시 되돌림. 요 관련된 기업들이 다 흐름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근데 올렸던 거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저기 바닥이 있네. 저기 딱 고가격이 딱 예. 지지가 되네요. 근데 최근에 다시 또 기대감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봉을 보게 되면 약간의 잡주스러운
봉이 급등했다, 급등했다가 그러니까 급등했다, 시초가가 급락했다. 올라갔다가 그냥 장중에 그냥 폭락해버리고. 맞아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초가가 급등했다가 마지막에 또 마이너스 16%라는 엄청난 또 급락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 드론 관련된 주가 제가 대표적으로 이걸 그냥 보여드리지만은 시총이 작고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시초가와 종가가 완전히 다른 극명하게 나오는 그러한 부분은 여전히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드론 관련해서도 지금 보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좀 유의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게 우리나라는 드론 관련주하면은 약간 뭔가 뭐 바이오도 그렇지만 AI 의료 AI도 그렇고 실체 그러니까 실적이 좀 아쉽다. 아쉽죠. 예, 그런 게 있는데 미국은 어때요? 이런 온다스 기업들 이런 실적이 기업도 없어요. 사실상. 없어요? 예, 거의 뭐 마찬가지구나. 보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제 뭐 큰 기업들 우리가 아는 뭐 조비 에비에이션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겠지만 네네. 그런 기업들마저도 실적 자체가 그렇게 크게 뭐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자, 이런 부분은 아마 미국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접근을 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혹시나 뭐 드론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어요. 네. 또 시장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앞으로 뭐 무기 산업의 체계 자체가 드론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일부 더 큰 또 변동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어떤 미국 시장의 지금 현재 분위기를 한번 체크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중소형 기업들 그런 기업들 이런 흐름이 있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부터 한번 볼까요? 조금 내려갔어요. 네, 금리를 볼 텐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48%입니다. 어제보다 소폭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일부 좀 변동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전히 좀 높은 금리 상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전히 관세는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잡고 가기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현재 이 수준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 60달러 선에서 벌써 65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 정도 수준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TI 기준은 65.3달러 기록하고 있고요. 자, 원달러 환율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54원이고요. 네. 달러 인덱스는 98.9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변동성은 좀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원달러 환율 원화 강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내 시장도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지금 워낙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외국인 같고요.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10개월 만에 돌아오더니 외국인이 엄청 사는데 약간 급등해서 무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장인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번 달에 3천 볼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진짜? 예, 무난하게 갈 것 같고. 여러분들 국장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어떤 정치 색깔을 좀 떠나서 정치 색깔을 떠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외국인이라고 생각이 들면 네. 지금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상 뭐 지금은 이제 거대 여당이 됐죠. 거대 여당이 되어 있고 많은 이제 법안 자체가 본회의를 좀 통과할 가능성이 좀 크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장기간의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가 되는 것들이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 그만큼 외국인 투자 자금이 또 한국에 좀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이제 어떤 정책적인 어떤 뭐랄까요? 어떤 일 처리 속도?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빠르게 진전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의 어떤 정치 색깔을 떠나서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네. 때 한국이 좀 안정화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보고 그렇죠. 있다 보니까 워낙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이터를 좀 빠르게 볼 텐데요. 실적 발표 기업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는 오라클 그리고 어도비가 실적 발표 가장 크게 관심을 받는 그런 기업이다. 저 화요일에는 또 게임스탑이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어떤 실적을 내놓을지도 보시면서 또 밈주식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뉴욕 여는 소비자 설문조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설문조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통 심리를 좀 나타내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심리가 확 안 좋아졌다가 다시 확 좋아졌다가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위로 올라가게 되면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또 내려가게 되면 불확실성이 좀 낮아지는 건데 네. 여기 2025년 들어서 이 제일 여기 높았던 부분이 코로나? 2021년 코로나 때입니다. 네, 코로나 때인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얼만큼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여기가 살짝 좀 꺾이지 않았냐, 요 끝에. 예, 살짝 고개를 숙이지 않았냐. 이런 부분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뉴욕 연은에서는 이런 설문조사가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시장에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시간대 조사와 뉴욕 연은 조사가 또 따로 나오긴 했는데 이것을 지금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부분을 이제 차트로 이제 찍어가지고 본인 SNS에 올려서 제가 이제 그걸 캡처했어요. 캡처했는데 지금 미시간대 조사와 뉴욕 연은 조사에 엄청난 괴리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자, 미시간대에서 조사한 기대 인플레이션은 엄청나게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이건 오히려 지금 코로나 때보다 더 높은 상황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뉴욕 연은에서 조사한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예, 오히려 지금 꺾였다, 좀 내려왔다, 시장이 더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미시간대에서는 특정 인플레이션 범위, 그러니까 어떤 확률적인 범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금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뉴욕 연은 같은 경우는 특정 인플레이션 숫자, 몇 퍼센트를 갈 것인가, 이런 숫자를 기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범위와 일정 숫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일부 이런 괴리율이 지금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걸 보고 우리가 판단하기 좀 그렇지만은 앞으로 뭐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또 테슬라 오늘 상승 여력이 됐던 것 중에 저는 오늘 테슬라 상승에 대한 요인을 두 가지로 보는데 네. 하나는 요건 것 같아요. 하나는 테스트. 예, 이게 DMB라고 해서 사실 미국에 계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뭐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이 DMB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 정부 차량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국어로 굳이 따지게 되면, 자, 그래서 뭐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예전에 이제 운전면허 따러 이제 가서 한 2번 떨어졌거든요. 왜 떨어져요? 이 운전 못하면 옆에서 타는데 떨어뜨려요. 도로 주행을 못하면. 못했어요? 네. 첫 번째는 제가 못했고, 두 번째는 그 심사 네. 보셨던 분들이 네. 보셨던 분이 여성분이셨는데 내가 위협을 느꼈다. 내가 불안했다. 내가. 운전하는데. 아니, 너가 운전하는 게 불안하지. 불안했다. 다 지켰는데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약간 되게 붙었어요? 주관적이에요. 사실상. 되게 이상하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아마 비쌀 것 같은데 시험 보는 것도. 네, 돈이 많이 들죠. 근데 이제 DMV를 아마 방문하셨던 분들, 미국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엄청 불친절합니다. 여기가. 엄청 약간 불친절하고. 갑이에요, 갑? 갑이에요. 엄청 갑 오브 갑인데. 그래서 저도 한 2번 떨어졌던. 지금도 그럴까요? 예, 네. 지금 모르겠네요. 자, 근데 일단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현지 DMV 사이트에 오스틴에 알려진 자율주행 차량 운영자로 등록되어 있다. 테슬라가 현재 테스트 단계에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됐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웨이모도 있고요, 뭐 죽스도 있고, 그리고 뭐 현대 어디 있죠? 예, 모셔널. 이것도 지금 뭐 나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테슬라가 지금 테스팅 단계로 지금 등록이 된 것이 지금 확인이 되면서 이제 자율주행이 실질적으로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제 앞으로 곧 나올 예정이다라는 것들이 더 기대감으로 테슬라의 주가를 좀 끌어올렸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이 그냥 말로만 했던 게 아니라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다시 확인하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뭐 발언들이 있는데 또 테슬라 관련해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요거 먼저 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발언해도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폭동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지금 바로 이렇게 뜬 거예요. 그들이 침을 뱉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때릴 것이며 나는 그들이 전에 맞았던 것보다 더 세게 맞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폭동은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하게 좀 얘기를 했고, 지금 불법 이민 단속에 대해서 지금 캘리포니아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특히나 LA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너희들 계속 폭동을 일으키면 나는 더 세게 갈 거야.
근데 이 대통령이 라는? 할 수 있는 표현이 예.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예. 그들이 침을 뱉으면 그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것이며라든지 이렇게 돌려 할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은데 때린다라는 표현을 들었거든요. 그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hit if they spit 그들이 침을 뱉으면 We we will will hit. 난 때릴 거야. 애기같이 표현을 하고. 내가 그거 장담한다. 너희들 더 세게 맞을 거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폭동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발언이 있었다라는 거. 네. 자, 이렇다는 얘기는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요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제 이제 BBC에서 나왔던 헤드라인이 나는 일론 머스크랑 관계가 끝났다라는 게 헤드라인이에요. 이렇게 헤드라인이고 기자들이 뭐 정말 한번 10명, 20명 넘는 기자들이 쫙 둘러싸여져 가지고 이 질문을 받는데 여기서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야, 나는 일론 머스크랑 관계가 끝났다. 자, 이렇게 발언은 했습니다만 네. 자, 오늘 트럼프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 머스크와 통화할 생각은 아직 안 해봤지만 아마 저와 통화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통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이거 겁니다. 약간 중국 대하는 스탠스랑 비슷한데요. 예. 그리고 백악관은 테슬라와 스타링크를 없애지 않을 것이고 스타링크는 좋은 서비스입니다. 머스크가 잘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에서 마약을 소지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이제 마약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제 다시 그건 모른다. 우리는 그건 알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서 지금 트럼프와 머스크가 관계가 조금은 더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게 오늘 테슬라가 상승한 두 번째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량은 어떻게 할까요? 차량 그 판매할 거라고 지금 3개월째 아무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그 테슬라 차량. 테슬라 차량? 예. 하나 구입한 거 그거 모르겠네요. 엊그저께는 누가 나와가지고 이거 팔 거라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나. 야, 그래요? 그건 이제 쇼였죠. 사실 정치적 쇼였고,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일부 관계가 좀 개선되는 게 아닌가. 네. 자, 그런 것들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무역 협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베센트, 러트니, 그리어, 지금 미국의 3인방이 전체 런던으로 총출동을 했습니다. 이게 어제 제가 가지고 나왔던 거고요. 자, 오늘 제가 빨간색 글씨로 제가 업데이트를 했는데 현지 시간으로 보게 되면 8일부터 13일 사이 런던에 머무를 예정이다. 자, 그리고 내일 아마 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일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일까지 어떤 이야기가 또 추가적으로 나올지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애플의 WWDC가 가장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많아서요. 사실 제가 요거 다 가지고 나오면 1시간 될 것 같아서, 애플만 내용이? 1시간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화면 캡처로 아니 좀 뭐가 되게 대신하겠습니다. 많은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없어요. 맞아요. 그 뷔페 가면은 나는 뷔페에 오늘 게를 먹으러 왔다 이거예요. 근데 갔더니 그날은 게가 없대. 그러면 나는 비싼 돈 주고 거기 갈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AI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없느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기승전 AI인데 네. AI에 대한 어떤 혁신이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게 많은 평가인데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숨기고 있는 엄청난 혁신. 그거를 지금 내놓지 않고 있다. 제발. 근데 제발. 그것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고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업체,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약간 늦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어떤 뭐 우리가 보여주는 그 시점, 네. 타이밍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뭐 전략으로 삼을 수 있지만 지금 애플은 이 전략을 넘어섰죠. 사실상 이건 없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오픈 AI나 이런 것들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구글을 쓸 것이냐, 오픈AI를 쓸 것이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미 시장에서는 애플은 AI가 지금 한참 뒤쳐졌구나라는 게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큰 이벤트 하나하나에서 AI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WWDC를 보게 되면서 작년하고 비슷하다. 아니면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그 PPT 쫙 해가지고 보여줬었던 그때와 그렇게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시장의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인상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1% 하락을 좀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뭐 요즘에 그 빅테크들의 이러한 어떤 플랫폼에 대한 발표를 보게 되면 구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시장에서는 그 당일날 그렇게 크게 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 움직이지 않았지만 오늘 애플은 뭐 조금은 좀 실망스러운 그러한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iOS 26입니다. iOS 26이고요. 네. 지금 요 화면에서 보이는 게 이 iOS 26에 대해서 애플 우리가 아이폰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요 화면으로 제가 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애플 인텔리전스도 이 안에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스크린 뭐 이제 전화 오는 거, 요런 것들이 내가 굳이 받아야 될 전화가 아니면은 알아서 안 받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선택 여지를 미리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능도 시스템도 지금 도입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락 스크린이 어떻게 도입이 됐고, 뭐 이모지 뭐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됐고요. 저런 거 안 궁금하다. 백그라운드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거. 저거 안 궁금해요.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조금 더 뭐 3D? 예, 뭐 이런 AI 것들. 내가 매일 가는 곳을 정말 AI를 활용을 해서 뭐 보여달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도 이제 뉴 디자인이라고 돼 있는데 디자인 필요 없다. 어디가 뉴 디자인인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요 약간 겉에 있는 게 이제 제가 뉴 봤을 디자인인 것 때는, 같아요. 그 각도가 살짝 더 동그래졌어요. 야. 예. 그리고 게임, 뭐 아니, 위젯 게임? 이런 거. 이런 거 요거를 말고. 이제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런 거 너무 잔잔바리잖아요. 예. 자, 그래서 iOS 26은 저기 밑에 보면 애플 인텔리전스 저게 커야 되잖아요. 엄청. 예. 맞아요. 저게 가운데 iOS 저기에 딱 박혀 있어야지 예. 드디어 애플이 애플 하는구나 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카플레이 뭐 탭하면서 카플레이를 뭐 할 수 있다. 카플레이도 뭐 이런 거. 하여튼 요런 겁니다. 요런 거고요. 자, 맥 OS도 따로 있어요. 저는 이제 맥을 안 쓰기 때문에 아마 맥 쓰시는 분들은 지금 WWDC를 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혁신이 들고요. 없어요. 예. 그리고 또 뒤에 넘어가면 아이패드 OS인데 이것도 지금 앞에 있는 요 iOS 26과 그렇게 별다른 뭐 건 없는 디자인, 것 같고. 구성 조금 달라지는 예, 거. 그리고 화면 분할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들. 저거는 갤럭시 이미 할 수 있잖아요. 여도니까 화가 점점 치밀어 오르고 있어요. 지금. 애플이 예. 이렇게 못하면 어떡해요. 애플인데. 예. 우리가 애플에 거는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1등한테 1등하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뭐 32등한테 1등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참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아이패드 OS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워치도 있습니다. 워치 OS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지금 이게 엄청 많죠. 사실 제가 지금 요거 화면만 가지고 나와서 그렇지 요거 기능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려면 오늘 1시간도 부족할 것 같아요. 저거는 진짜 쓸데없는 기능들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과연 혁신일까라는 의구심이 약간은 좀 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도 시장에서 관심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비전 OS. 이거는 이제 약간은 좀 새롭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저 비전 프로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 약간 AR 관련된 그런 기능이라고 봐야 되겠죠. 벽에 이렇게 이제 달력하고 뭐 캘린더가 약간은 입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뜨는 거예요? 뭐 내가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그걸 이거 써야 띄울 돼요, 수 이거. 있- 비전 프로. 쓰면 예. 보이는 거예요? 네, 비전 OS. 네, 그래서 버전 2.6이다. 그래서 이렇게 위젯 또는 뭐 달력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뭐 시계도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게 이제 하나의 근데 이제 집에서 저렇게 보이려면 우리가 그 비전 프로 무거운 거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쓰고 있어야 돼. 그래 네. 두통 올 텐데. 그렇죠. 그 다음에 화면, 이렇게 이게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아니 그 이제 필요 없네. 인테리어 같은 거 필요 없네. 예, 일단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모니터가 없는데 비전 프로를 쓰면 여기 모니터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거. 자, 그리고 이렇게 좀 우리가 뭐 메시지를 하거나 아니면 사진을 보거나 요거 아마 근데 비전 프로 쓰셨던 분들 다 알고 있는 기능이잖아요, 사실상. 원래 있던 거. 네, 요런 것들이 조금은 더 좀 업그레이드 됐다. 요것도 요번에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시장에서는 좀 관심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애플이요, 메시지, 페이스타임, 그리고 전화 통화, 바로 내장된 실시간 번역 기능을 출시했다라는 겁니다. 자, 페이스타임 하면서 실시간으로 번역이 가능하고, 전화하면서도 또 실시간 근데 이게 번역이 텍스트로 가능하다. 되는 거예요? 보이스 투 보이스가 텍스트도 번역이 되고, 전화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그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시키면서 그걸 또 실시간 번역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저렇게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화면으로 보여요. 저것도 좀 느린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SKT 서비스 중에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여기다 이어폰으로 예, 바로? 이어폰 그냥 전화해서 바로 통역 서비스가 오디오로 되거든요. 맞아요. 한 1초 만에 그냥 바로 예, 번역이 그런 시대에 아직도 텍스트라.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아쉽군요. 자, 실시간 전화 통화도 아마 통역이 된다. 통역이니까 요거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아마 통역이 바로 진행이 되나 봐요. 저도 네. 지금 이걸 써보지 못하고
좀 자료화면만 제가 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실시간 번역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기기가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로 구동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게 지금 WWDC 그러니까 그 외에 여러 뭐 이제 후기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네. 그 부분은 나오게 되면 제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애플 전화 앱은 이제 모르는 전화를 자동으로 선별된다. 더 이상 음성 사서으로 먼저 보내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뭐죠? 그냥 전화가 오면서 그 사이에 모르는 전화면 내가 모르는 전화는 저쪽으로 그냥 알아서 그러니까 저장돼 있지 않은 번호는 그렇죠. 뭐 광고 전화도 많을 것이고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뭐 내가 모르는 전화 번호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나 봐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혁신적이진 않죠. 사실상. 네. 혁신적이지는 않고. 자, 상대방이 왜 전화를 걸었는지 설명하는 실시간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가 된다. 그러니까 전화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뭐 이런 거. 자, 근데 이게 구글 픽셀에 도입한 거가 매우 유사하지만 아이폰 사용자에게는 환영할 만한 업그레이드다. 자,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뭐 보시는 분들이 각자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애플의 애플 인텔리전스 모델이 개발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이지만 아직은 아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입니다. 실이. 애플 인텔리전스 모델이라는 게 이것은 실인데 아직도 제공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 자체가 실망감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들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지연된 애플 시리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이 작업은 우리의 높은 품질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으며 내년에 이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를 내년이요? 기대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 보여준다면서요, 올해. 예. 그래서 시리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까지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아. 우리가 더 높은 품질의 기준을 도달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에 뭐냐?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뭐 iOS 이런 것들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분명히 있었지만 애플 인텔리전스 또는 AI에 관련돼서는 여전히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네. 것이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번에 핸드폰을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제 삼성을 그래도 한 3년, 4년 썼으니까 이번에 또 이제 번호 이동하고 그러면 보조금도 많이 준다 그래서 애플을 다시 돌아가야겠다 했는데 예. 지금 애플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두 개예요. 네. 근데 이 애플은 좀 오래된 애플이니까 새로 애플을 살라 그랬는데 그냥 갤럭시 Z 플립 이런 거 사야 될 것 같아요. 예, 궁금하시죠, 여러분?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결국에는 아이폰이 뭔가 혁신을 가장 중요한 게 아이폰이니까 예.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점점 약간 수요가 좀 떨어지고 있죠. 맞아요. 자, 그래서 그게 UBS에서 설문조사가 좀 나왔는데요. 네. 애플 아이폰 수요가 지금 최근에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UBS 설문조사가 오늘 WWDC가 발표되기 전 한 5시간 전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구매 의향이 5년 만에 최저치인 17%로 떨어졌다. 아이고. 중국에서는 작년 22%에서 16%로 또 급락을 했다. 자, 그리고 UBS는 현재 아이폰 출하량이 2025년 2억 2,300만 대, 그리고 2026년 2억 2,500만 대로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네. 그러니까 더 많은 수요가 붙을 거라고 보진 않는다라고 평가를 좀 내놨고요. 자, 그리고 AI가 수요를 의미 있게 증가시키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그런 UBS에서 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참고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빠르게 볼 텐데요. 지금 트럼프가 중국과의 협상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모든 권한을 보유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런던에서 중국과의 회담을 앞두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최근 미국의 기술, 상품, 수출 제한 조치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보도가 됐고요. 네. 이번 결정은 뭐 제트 엔진 또는 뭐 반도체, 주요 플라스틱 원료, 에탄이 포함된 수많은 분야에서 히토르의 중요성이 좀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고 여전히 중국이 이 히토르 전략에서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아니냐.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어떤 협상력을 가질 것이고 어떠한 워딩으로 또 어떤 결과물을 좀 내놓을지 그 부분이 아마 시장에서는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많은 대통령의 권한을 다 부여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런던에서 그런 소식들도 제가 좀 업데이트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예, 애플 이야기를 저희가 길게 했던 거는 이게 그만큼 정말 주요한 애플의 연례 행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혁신이 없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부분이 애플의 지금 가장 큰 문제인지를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서 보여드렸던 거고요. 혁신이 없는 애플, 그래도 이제 애플은 감성이다. 그 애플 사과 모양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신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AI 없으면은 되게 불편한 것들이 많아지고 AI가 있으면 편해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품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 5 무려 512GB입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그 유명한 사이트 있잖아요. 아정당. 거기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저는 200몇 기가죠? 256기가인가? 보통 그렇게 쓰잖아요. 전 그거 부족합니다. 512GB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그런 제품이 잘 안 풀린대요. 500기가 이상의 제품이 잘 없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가지고 온 리퍼 제품은 512GB 사진 영상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요거 챙겨보셨으면 좋겠는데 정상가가 112만 8천 원인데 핫딜가로 240대만 한정으로 59만 8천 원에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삼성 갤럭시 AI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기술이 얼마나 발달하고 있는지 써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AI 나는 필요하다. 회의, 뭐 녹음, 통화 이런 것에 있어서 너무나 비즈니스적으로 필요한 게 많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좋겠고 또 애플에 없는 기능 중에 하나가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사진 찍고 나서 뒤에 배경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배경 싹 지워주고 하는 것도 너무나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저희가 가지고 왔고요. 총 4가지 제품이고 12개월 무상 보증, 슬림하고 컴팩트한 또 여름에 잘 어울리는 그런 핸드폰입니다. 요거 이렇게 딱 접을 수 있어요. 컴팩트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제품은 LG 그램 15 화이트 제품 11세대 제품이고요. 이 제품도 리퍼 제품이긴 한데 대기업 렌탈용 A급 리퍼 제품으로 15개월 무상 AS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많이는 못 가지고 왔고요. 100대 한정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정상가 133만 9천 원인데 핫딜 가격으로 79만 8천 원에 저희가 소개해 드리고요. SSD 1TB, 램 16GB 테라급 사양을 갖추고 있는 제품으로 여러분들이 윈도우 11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 제품도 그램이 가장 장점이 갖고 다니기 좋게 굉장히 가볍잖아요. 화이트 제품 원하셨던 분들은 이 제품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100대 한정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빠른 클릭해 주시고요.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